이 집에서 날마다 1등으로 기상한다는 이분. 가장 먼저 집부터 깨우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들이우면 밤새 단잠에 들었던 집도 방긋 눈을 뜨는데요. 어우, 다 얼었네. 허옇게 입김이 나올 만큼 날이 춥지만 공기 맛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유, 청술 먹고 잣을 하나도 안 먹었네. 아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먹지? 아유, 얜 다 얼었고. 마치 제 땅은 아니지만 제가 제 개인 어떤 정원처럼 쓰고 있는 산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잣나무예요. 경치도 좋고 먹을 게 많아서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설모도 있고 아까 노루도 하나 지나갔고요. 예, 그래서 되게 살기가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예. 나만의 정원 같은 산자락에서 사계절 만끽하며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 가르치고 있는 강태용입니다. 이 집은 저희 세 가족을 위해서 조그맣게 지은 오두막 같은 집이고요. 그 건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어본 실험적인 집입니다. 이 집은 100점 만점에 줄 수가 없습니다. 실험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완성된 애가 아니고 지금 계속 제가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진화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점수를 준다면은 한 85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도전적이고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집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짓게 된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불쑥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전을 고집했답니다. 그 불굴의 정신으로 집도 지은 거죠. 아, 순백의 겨울 손님이 옵니다. 누운 손님은 소리 없이 다녀가지만 집주인 강태웅 씨는 엉덩이 한 번 붙일 새가 없습니다. 겨울날엔 눈 쓰는 일이 중요한 일과라는데요. 아유, 감나무 다 죽었네. 세상에. 집을 짓고픈 마음에 집사를 자청하며 아내에게 맹세까지 했답니다. 네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다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잔디 관리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데크 청소, 집의 유지 보수, 심지어는 내가 집안에 있는 1층, 2층 청소까지 다 하겠다. 아내는 약간 미심쩍었지만 저한테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허락을 했죠. 주택이 사실 그 바깥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철저히 하겠다 그 약속을 해줬어. 예. 수고했어. 커피. 추운데 너. 밤새 눈이 많이 왔나 봐. 겁나 추워. 춥다. 입기 나온다. 세 번만 더. 건축가 교수의 상상이 현실이 된 집. 지금도 실험 중에 있다는 그 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작업소처럼. 하는데 지수열 난방을 해보고 싶어. 10가구 남짓 살고 있는 용인의 한 전원 마을. 오늘도 우리 소장님 오셨습니다. 집들이 하나같이 개성 넘치죠? 그 옹기종기? 그 아주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만 나왔는데도 공기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집들도 다 이렇게 벽돌하고 또 처마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지어져서 하나의 단지, 하나의 마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만나볼 집은요,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아마 이 집이 제가 오늘 보러 온 집일 것 같거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풍기는 인상이 단순 깔끔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료가 여러 개가 아니라 정말 그 적산목 그 나무 하나만으로 외장재를 만들었다는 게 이 집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심플하고 또 정갈하게 그 군더더기 없이 만든 아주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벽과 천정 그리고 모든 부분을 지붕의 재료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목재로 덮어서 이 집이 목조로 만들어진 집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아주 솔직하게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 전체를 꽁꽁 감싸고 있는 이 적산목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방충 방부 효과까지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옆으로 빗금을 치듯이 나무를 잘라서 이 물이 혹시나 스며들어도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는 그 세심한 배려가 이제 엿보이고요. 외장재부터 접합 방식 하나까지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집주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셨습니까?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10년 전에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그랬나요? 그 학교 학생들 이제 가끔 평가하고 뭐 그럴 때, 한번 그때 몇 학년이었죠? 그때가 글쎄 한 2학년 학생들이었던 2학년. 것 같기도 제가 하고. 2학년 코디 했었을 때구나. 그랬다. 예,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악수만 딱 쿨하게 하고. 밥도 안 사드렸나요? 밥은 집에 그냥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집이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져가지고. 괜찮나요? 외장재만 봐도 얼마나 이제 섬세하게 꼼꼼하게 지었는지 이렇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건축가가 감탄하고 맞췄습니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장도 그렇고 굉장히 네. 섬세하게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제가 설계하고 이제 직접 지었습니다. 아니 설계는 이해가 되는데 시공까지요? 교수하다 보니까 맨날 이론만 하고 예. 뭐 글담글 보니까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을 한번 지어봐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네, 뭐 훈장처럼 3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집은 짓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이걸 잘 하고 있는가 판단이 안 쓰니까 제3자 감리를 받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주는 목조 건축을 위한 저에너지 주택 인증. 인증을 받았고, 요건 이제 목조 건축 골조 인증. 마지막 훈장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이 집의 에너지 성능 지표. 이 정도면 뽐낼만 하겠는거려. 들어오십시오. 보시면 들어와서 바로 옷 벗어놓고 걸고 스타일러 하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거실입니다.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통해서 거실로 가게 되는 거군요. 네, 오른쪽도 창이 많죠. 창이 많아요. 그렇네.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큼직한 창이 둘러싸고 있는 거실이 나옵니다. 보시면 부엌이 있고 저희 식탁이 있고 여기 거실입니다. 여기가 거실 겸 식당이군요. 네네네. 거실과 주방, 미디어실이 있는 1층은 가족 공용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니 근데 TV가 저기 있는데 소파가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있어서 저쪽 TV를 보는 게 저희의 대부분의 생각일 텐데.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살 때는 창 밖으로 볼 게 없잖아요. 우리 여기 왔는데 얼마나 볼 게 많고 눈이 시원한데 그렇긴 하네요. 왜 소파를 TV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파를 밖을 보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지. 아니 정말 창은 풍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 창문이 정말 텔레비전 볼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자연의 사건들을 보여주겠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그림 액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이 집 식구들에게 텔레비전보다 더 큰 즐거움은 변화무쌍한 창밖 풍경.
와, 살아 숨쉬는 자연만큼 뭉클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창 너머로 바라만 보던 잣나무 숲을 찾았는데요. 이거 먹으려고 모아놨나 봐 이렇게. 다 잣이야. 얘 이거 없는데? 잣나무니까. 뭐가 잣나무야? 다 잣나무야 이게. 아, 그래? 아. 소나무 아니고? 소나무 아니야. 사실 이것도 복 받은 거지. 왜냐면 잣나무가 많다는 거는 주변에 동물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이 살만한 거지. 동물이 살만하면 사람도 살만하고. 얘는 아직 안 핀 거야? 겨울 억새꽃을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선수 심었다죠. 집안에서도 톡톡히 쓸모가 있다는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겨울의 정취를 더하는 리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뽀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잖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유, 가운데다 놓을까? 이걸 치우고. 아니, 여기? 응. 가운데 놓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져. 자연의 재료로 짓고 있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죠? 처음 한 거 치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삶의 행복입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원에 이렇게 또 좋은 자연에 나와서 집 지을 때는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쓰잖아요. 뭐 파노라마 창도 쓰고 수직 창도 쓰고 뭐 전면 창도 쓰고 여러 개 쓰는데 교수님 댁은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창문의 종류를 굉장히 한정해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애초에 제 집을 만들 때 기성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도 기성품 쓴 거예요. 창도 기성품. 그냥 이 사이즈대로 파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창하고 이 창하고 똑같은 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1층과 2층 창의 크기도 모양도 똑같습니다. 집을 기성 제품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제가 그냥 뭐 얘기하면 일종의 기성 제품 같은 집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7개의 단위를 붙여가지고 만든 집이고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이 한 유닛이에요. 지금.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예, 한 유닛이고 그 유닛에 창 하나 들어간 거고 창 하나 들어간 거고. 6평짜리 작은 집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특별한 탄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집은 조그만 작은 6평짜리 집이 총 7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을 공장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해서 올렸고 그 골조를 올리는데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6평짜리 작은 집을 1층에 4개, 2층에 3개를 이어붙여 만든 집이라는 거. 제작 공정도 독특합니다. 집에 골조를 다 미리 만들었어요. 아 미리 만들어. 미리 다 만들어 네. 놨다가 기초를 다 친 다음에 기초 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조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종이집 잘라가지고 붙여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만들었고, 얘기세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 주택인데 네. 일반적으로 건축 쪽에서는 공업화 공법이라고 하죠. 집의 뼈대가 되는 골조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차는 줄고 집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장에선 뭘 했느냐고요? 조립을 했습니다. 공사 당시에 찍은 영상인데요. 골조를 사전 제작해온 덕분에 단 3일 만에 골조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죠. 자연히 전체 공기가 줄면서 건축비도 절감을 했다래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집 중앙에 덕하니 자리한 주방. 현장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을 몰아서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트라이 해본 거예요. 사실은 이 집을 짓기 전에 굉장히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할 데가 없잖아. 내가 남의 집 가지고 실험할 수도 없고. 근데 집이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저는 집을 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성집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도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설계도 맡겨야 되고, 또 뭐 시공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조금 일정한 틀이 갖춰져 있는 집을 쉽게 사서 그 집안을 꾸밀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고, 이제 그 고민을 한번 제 집에다가 한번 뭐 담아 본 거죠.